아니, 이게 참, 왜 이러지? 정말 건강하시네요, 박 선생님. 명호는 오랜만에 느낀 몸의 반응이 도저히 가라앉질 않았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박명호 63. 10년 전 아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딸 하나 두고 혼자 살아왔다. 큰 병은 없지만 무릎 관절이 자주 시큰거려 오래 걷는 건 힘들다. 그래도 혼자 집에만 있으면 더 늙는 기분이라 며칠 전 동네 지인이 권했다. 형님, 집에만 있지 말고 시니어 클럽 한번 가봐요. 가벼운 일거리도 있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시간도 금방 갑니다. 명호는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막상 나가보니 적적함이 훨씬 덜했다. 간단한 청소며 정리 같은 일이라 크게 힘들지도 않았다. 그날부터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며칠째 아침 출근 준비처럼 옷을 챙겨 입는 명호를 본 딸이 눈살을 찌푸렸다. 아빠가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일을 나가셔요? 집에서 좀 쉬세요. 잘못하다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실라고 그러세요? 명호는 양말을 끌어올리며 껄껄 웃었다. 집에만 있으면 더 늙는다. 하루 종일 TV만 보고 누워있으면 숨막히지. 나가서 몸 좀 움직이고 사람도 좀 만나야지. 그게 나한텐 약이다. 딸은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무릎도 안 좋으신데, 아유, 아빠는 참 고집도 세다니까. 명호는 대꾸하지 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그의 마음도 어쩐지 오래간만에 움직이고 있었다. 명호는 지인의 말대로 시니어 클럽에 신청서를 냈다.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기에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건강검진도 간단히 통과했다. 하루 3시간 남짓 공공건물 청소와 정리 정도라 무릎에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활동비는 크지 않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적적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였다. 며칠 뒤 첫 출근 날. 명호는 괜히 양말을 새 걸로 골라 신고 머리칼도 빗어 넘겼다. 혼자 집에만 있던 때와는 달리 누군가와 하루를 같이 보낸다는 게 설레면서도 낯설었다. 복도 끝 청소도구가 가지런히 놓인 작은 창고 앞에서 명호는 담당 직원을 만났다. 박명호 어르신이시죠? 오늘부터 같이 하실 겁니다. 가볍게 하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명호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예, 뭐 힘든 거야 해봤으니 걱정 말아요. 그러나 마음 한편엔 이상한 긴장감이 자리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으니까. 잠시 후 한 여자가 창고 안에서 걸레를 개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소박한 웃음. 직원은 그녀를 가리켰다. 여긴 윤진숙 어르신. 오늘부터 같이 조를 이루실 거예요. 명호는 순간 말이 막혔다. 왜인지 모르게 시선이 자꾸만 그녀에게 머물렀다. 청소도구를 챙겨 복도를 걷는데 옆에 선 여자가 먼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처음 뵙네요. 저는 윤진숙이에요. 명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손을 맞잡으며 웃었다. 아, 박명호라고 합니다. 잔뜩 긴장한 그의 말투에 진숙이 웃음을 터뜨렸다. 걸레를 함께 빨고 휴게실 바닥을 닦으며 짧은 얘기들이 오갔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나오셨어요? 이번 주부터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사람도 좀 만나고 싶고 저도 그래요. 집에 혼자 있으면 하루가 참 깁니다. 진숙이 담담하게 말하는데 명호는 자꾸만 그녀 얼굴에 시선이 갔다. 덩치 크고 무뚝뚝한 자신이 왜 이런 기분을 느끼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다 늙어서 내가 왜 이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는 일부러 손에 힘을 주어 걸레질을 이어갔다. 진숙이 눈치라도 챘는지 슬쩍 말했다.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좀 더 하면 되니까요. 아니에요. 같이 하니까 오히려 덜 힘드네요. 순간 진숙이 미소 지었다. 그 웃음이 오래 잠자고 있던 감각을 깨우는 것 같아 명호는 또 시선을 돌렸다. 내가 왜 이러지?
대꾸도 못한 채 그는 창밖만 오래 바라보았다. 한참 복도를 돌며 걸레질을 마치고 나니 두 사람은 나란히 자판기 앞에 섰다. 명호가 주머니를 뒤적이다 잔돈을 꺼냈다. 여사님도 드시죠? 요즘 자판기 커피 맛이 괜찮더라고요. 아유, 선생님 먼저 하세요. 전 괜찮아요. 같이 마셔야지. 혼자 먹으면 입만 쓰잖아요. 진숙은 결국 작은 종이컵을 받아들며 웃었다. 뜨거운 커피 향이 올라오자 잠시 말이 끊겼다. 여사님은 집에 혼자 계세요?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남편이 좀 일찍 떠나서요. 아이들은 제 생활이 바쁘고 결국 혼자죠. 진숙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시선을 바닥에 떨궜다. 명호는 잠시 대꾸를 못했다. 자신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던 날들이 떠올랐다. 저도 비슷합니다. 집에 있으면 적적해서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로 잠깐 바람이 스쳐갔다. 낯선 사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래된 얘기를 꺼낸 듯한 편안함이 스며들었다. 진숙이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훨씬 덜 지루하네요. 명호는 괜히 컵을 돌려주며 시선을 피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냥 웃는 것뿐인데도. 그는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날도 오전 청소를 마치고 구석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명호는 소박하게 싼 도시락을 꺼내며 여사님을 바라봤다. 여사님 같이 드시죠. 혼자 먹으면 밥이 입에 잘 안 넘어가요. 그럼 조금만요. 사실 저도 준비해 왔어요. 윤 여사님은 가방에서 작은 통을 꺼냈다. 껍질을 정갈하게 깎아놓은 사과와 배, 그리고 손수 구운 떡 몇 개가 나왔다. 아침에 좀 부지런 떨었어요. 선생님도 같이 드세요. 명호는 순간 멈칫했다가 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챙겨오시면 제가 미안하잖아요. 별것도 아닌데요. 집에 혼자 있으면 그냥 남는 시간이 많거든요. 괜히 썩히느니 같이 나눠 먹는 게 낫죠. 명호는 포크로 사과 한 조각을 집어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과즙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괜히 마음까지 시원해졌다. 누군가랑 도시락을 같이 먹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속으로 중얼거리며 명호는 살짝 시선을 피했다. 윤 여사님은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작은 과일 한 조각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줄여주는 듯했다. 일을 마치고 시니어 클럽 문을 나서자 해가 이미 기울어 있었다. 윤 여사님은 늘 그렇듯 어깨에 가방을 걸치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명호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 키를 꺼내 들다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망설였다. 여사님, 잠깐만요. 그녀가 돌아보자 명호가 손을 흔들며 다가갔다. 집이 어디신데 늘 버스 타고 가세요? 네. 버스 타면 환승에서 1시간쯤 걸려요. 전철이 빠르긴 한데 갈아타는 게 귀찮아서요. 명호는 키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제가 근처까지 가니까 태워다 드리죠. 혼자 버스 타고 가시려면 힘드실 텐데. 윤 여사님은 잠깐 주저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괜찮으실까요? 번거롭지 않으세요? 번거로울 게 뭐 있어요. 같은 방향인데. 차에 나란히 앉으니 좁은 실내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에 그녀의 옆얼굴이 잠시 비쳤다. 그의 눈에 순간 들어온 건 나이에 비해 뽀얀 살결, 잡티 하나 없는 얼굴. 간간히 웃을 때마다 입가에 맺히는 그 미소가 이유 없이 예뻐 보였다. 명호는 괜히 기어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시선을 돌렸다. 다 늙어서 내가 왜 이러나 그냥 태워다 주는 건데도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야. 조수석에 앉은 윤 여사님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렇게 챙겨주시니 참 오래간만에 누군가 의지하는 기분이 드네요. 명호는 대꾸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등 불빛만 바라봤다.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아 농담처럼 넘기지 못할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온 밤 명호는 좀처럼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차 안에서 스치듯 본 윤 여사님의 옆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였다. 어느새 꿈속에서 그는 그녀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가까워지다 손이 닿고 이윽고 숨결이 겹쳤다. 그리고는 너무도 선명하게 마치 현실 같은 장면이 이어졌다. 깜짝 놀라 눈을 떴을 땐 아직 새벽. 명호는 한참을 멍하니 누워 있다가 오랜만에 몸이 불끈 서 있는 걸 느꼈다. 자신도 모르게 숨을 몰아쉬며 이불을 움켜쥐었다. 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머리를 흔들었지만 그 생생한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시니어 클럽에서 다시 마주한 순간부터 달라졌다. 윤 여사님을 볼 때마다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복도에서 어깨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몸이 얼어붙었다. 심장은 괜히 더 빨리 뛰었고 자신도 알 수 없는 반응이 불쑥불쑥 찾아왔다. 명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걸레질에 집중했지만 손끝과 가슴은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날도 복도 청소를 마무리하던 참이었다.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어 옮기려는데 명호가 순간 중심을 잃고 흔들렸다. 윤 여사님이 얼른 다가와 봉투를 잡아주며 말했다. 선생님, 무거우시면 제가 할게요. 손끝이 스치던 순간 명호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뭐라 말도 못하고 허둥댔다. 애써 웃으며 봉투를 더 꼭 잡았다. 아니. 여사님 제가 해야지요. 남자가 이런 것도 못 들면 되겠소. 진숙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무릎 안 좋으신 거 제가 다 아는데. 명호는 대꾸도 못하고 봉투를 내려놓았다. 자신도 모르게 흘린 짧은 숨소리가 들릴까봐 괜히 헛기침을 했다. 아이 참 다 늙어서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얼굴이 뜨겁냐.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꼭 쥐었다. 진숙은 그저 태연한 얼굴로 쓰레기 봉투를 끌어갔고 명호만 혼자 민망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청소를 마치고 쓰레기 봉투를 내다 놓은 뒤 명호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걸음을 돌렸다. 복도 끝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거울 앞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숨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아직도 방금 스친 손끝의 감각이 선명했다. 바보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오랜만에 느낀 몸의 반응이 도저히 가라앉질 않았다. 아이 참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러냐고. 작게 중얼거리며 세면대에 찬물을 두어 번 얼굴에 끼얹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가슴을 두드리듯 손바닥을 몇 번 치며 억지로 숨을 고른다. 몸이 이게 고장이 난 건가? 왜 이러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화장실 칸에 잠시 기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간신히 몸을 추스른 뒤 다시 복도로 발길을 돌렸다. 겉으론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었지만 속으론 여전히 파도가 밀려오듯 출렁였다. 화장실에서 겨우 진정을 하고 나온 명호는 여전히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다. 걸레를 다시 집어들었지만 손끝까지 어색했다. 그 모습을 본 윤 여사님이 다가와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선생님, 얼굴이 왜 이렇게 붉으세요? 열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녀가 걱정스레 손을 들어 그의 이마에 닿는 순간 명호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그리고는 또다시 자신도 어쩌지 못할 반응이 불쑥 올라왔다. 명호는 황급히 손을 내리쳐 가리며 뒤로 물러섰다.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윤 여사님은 놀라 두 눈을 크게 뜨더니 입술을 살짝 막으며 어머나 하고 중얼거렸다. 순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건 명호만이 아니었다. 서로 눈을 마주친 것도 잠시. 진숙은 부끄러움에 몸을 돌려버렸고 명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속으로만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이 참 들켜버렸네. 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좁은 복도에 남겨진 공기마저 한순간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날 이후 명호는 일부러 윤 여사님과 거리를 두려 했다. 일하다가도 시선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렸고 대답도 예전처럼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툭툭 잘라냈다. 박 선생님, 여기 창문은 제가 닦을까요? 네. 선생님,
오늘 점심은 뭘로 싸우셨어요? 그냥 김밥이요. 명호의 달라진 태도에 윤 여사님은 점점 서운해졌다. 쉬는 시간 종이컵 커피를 들고 그가 앉아 있는 옆자리에 조심스레 다가앉았다. 박 선생님, 저한테 뭐 서운한 거 있으세요? 명호는 깜짝 놀라 커피를 놓칠 뻔했다. 예?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진숙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바라봤다. 그럼 왜 이렇게 말을 짧게만 하세요? 괜히 제가 잘못한 건가 싶어서요. 명호는 얼굴이 다시 벌겋게 달아오르며 눈을 내리깔았다. 정말 아닙니다. 그냥 제가 좀 요즘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고 헛기침만 몇 번 했다. 윤 여사님은 한숨을 내쉬며도 입가에 알듯 모를 미소를 지었다. 뭔지는 모르지만 숨기려는 게 있구나. 그날도 일을 마치자마자 명호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먼저 차를 몰고 나왔다. 애써 거리를 두려 했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오히려 더 커졌다. 마트 앞 사거리 신호에 걸려 멈춘 순간 길 건너에서 짐을 끙끙대며 들고 가는 윤 여사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손수레며 장바구니까지 무거워 보이는 걸 양손에 들고 있었다. 명호는 잠시 핸들을 움켜쥔 채 망설였다. 그냥 지나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결국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차를 세웠다. 창문을 내리며 그가 소리쳤다. 여사님 말씀을 하시지, 거참. 얼른 타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윤 여사님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아이고 괜찮은데 선생님 가시는 길 괜히 번거롭게 하잖아요. 무슨 번거로움이요. 저 차도 괜히 큰 거 몰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얼른 타세요. 그가 트렁크를 열자 윤 여사님은 결국 짐을 싣고 조수석에 올랐다. 차 안에 다시 흐르는 그 묘한 정적. 명호는 시선을 앞으로 고정한 채 괜히 중얼거렸다. 눈 감아도 생각나는데 제가 어찌 그냥 가겠습니까? 네. 뜻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윤 여사님은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 웃음은 명호의 마음 한쪽을 다시 흔들어 놓았다. 잠시 후 고요한 차 안에 난데없는 소리가 울렸다. 꼬르륵. 명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아, 이거 점심을 대충 먹었더니 윤 여사님은 입술을 가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가 이내 진지하게 말했다. 저 태워다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냥 가시지 말고 저녁 드시고 가세요. 마침 고등어 조림 좀 할까 했는데. 명호는 순간 얼어붙었다. 한동안 대꾸를 못하다가 목을 고르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 그 여사님 댁까지 가는 건 좀 불편하신 거 아니시면 드시고 가세요. 혼자 먹는 밥도 밥이고 같이 먹는 밥도 밥인데 그럼 같이 먹는 게 낫잖아요. 윤 여사님의 담담한 말에 명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에구, 참 다 늙어서 이게 뭐라고 가슴이 이렇게 뛰냐. 윤 여사님은 부엌에서 분주히 냄비를 올리고 칼질을 하고 있었다. 명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풀었다 반복하며 긴장한 채 눈알만 이리저리 굴렸다. 집안은 단정했다. 벽에 걸린 액자와 작은 화분들, 그리고 책장 위에 놓인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엔 앳된 청년이 있었다. 윤 여사님과 많이 닮은 얼굴. 아, 이분이 아드님인가 봅니다. 잘생겼네요. 부엌에서 그녀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휴, 뭐려. 그냥 평범하죠. 평범은 무슨 제가 아는 또래 청년들보다 훨씬 훤칠한데요. 멋쩍게 말을 꺼내놓고는 명호는 괜히 헛기침을 했다. 어색한 공기를 달래려 몇 마디 주고받았지만 속으론 딴 생각뿐이었다. 오늘은 제발 반응하지 말아라. 제발 좀. 심장이 괜히 더 빨리 뛰는 걸 억누르려 했지만 긴장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얼마 뒤 상이 차려졌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등어 조림과 따끈한 된장국, 반짝이는 나물 반찬까지. 명호는 젓가락을 들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이거 진짜 맛집이 따로 없네요. 음식 솜씨마저 좋으시네요, 여사님. 별 말씀을요.
윤 여사님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다. 그 웃음의 순간 명호의 시선이 멈췄다. 그리고는 원치 않는 그 반응이 또 불쑥 올라왔다. 아이고 또 이러네. 큰일이네. 명호는 밥알을 서둘러 입에 밀어넣으며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명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사님, 제가 좀 도울게요. 저 혼자 얻어먹고 손 놓고 있으면 체하죠. 아휴, 그냥 앉아 계세요. 금방 해요. 그래도 같이 해야 제 마음이 편하죠. 그는 억지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 앞에 선 윤 여사님 옆에 다가서자 좁은 공간이 더 좁아졌다. 명호는 설거지통에서 접시를 받아 물기를 닦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젖은 그릇을 건네는 손과 닿았다. 순간 둘 다 멈칫했다. 물기가 전해진 손끝에서 이상한 전류가 스쳤다. 명호는 재빨리 손을 뺐다. 아, 저 죄송합니다. 제가 덤벙대서. 윤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죄송은 무슨, 같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명호는 그 미소에 또 가슴이 뛰어 괜히 헛기침을 했다. 명호는 그 미소에 또 가슴이 뛰어 괜히 헛기침을 했다. 그 순간 윤 여사님이 위쪽 찬장을 열기 위해 팔을 뻗었다. 순간 그녀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명호의 얼굴 바로 앞에 가슴이 닿을 듯 향했다. 숨이 턱 막히는 듯 명호는 몇 초간 꼼짝도 못했다. 몸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반응을 보였고 짧은 정적이 흐르는 사이 윤 여사님의 시선이 자연스레 아래로 향했다. 눈에 들어온 현실에 그녀는 순간 두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는 어이없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건강하시네요, 박 선생님. 농담 섞인 목소리였지만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명호는 급히 몸을 돌리며 변명했다. 아니, 그게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나 더 숨길 수 없었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과 욕망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 그는 결국 고개를 돌려 윤 여사님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명호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볼에 닿았다. 마른 손끝이 얼굴 곡선을 따라 내려오자 진숙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숨결이 겹치던 찰나 명호가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다. 짧고 망설임 섞인 입맞춤. 놀라서 경직됐던 그녀의 어깨는 처음엔 움찔했지만 이내 서서히 힘이 풀려내렸다. 그는 더는 멈추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았다. 진숙의 두 눈이 천천히 감기고 거실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다. 그녀가 가만히 그의 품에 기대오자 명호는 한동안 숨도 못 쉬고 서 있었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짧은 정적. 그때부터 두 사람은 말없이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안쪽 방으로 향했다. 거실 불빛은 여전히 환했지만 그들이 들어선 방 안은 조용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길게 이어지는 포옹과 겹쳐지는 숨결 속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거리를 두지 않았다.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방 안에 스며들었다. 명호는 생소한 천장의 무늬를 한참 바라보다가 옆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에 시선을 돌렸다. 곁에 누워있는 윤 여사님의 얼굴. 밤새 여러 번 뒤척였던 게 거짓말처럼 지금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명호는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자신의 몸이 달라져 있는 걸 느꼈다. 이불 속에서 오랜만에 불끈 올라온 반응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갑작스런 열기와 긴장감에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이고, 이 나이에 이게 또 왜 이래.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까봐 그는 차마 뒤척이지도 못했다. 그런데 마치 눈치라도 챈 듯 윤 여사님이 옆에서 살짝 몸을 움직였다. 이불이 흔들리며 살짝 닿는 순간 명호는 더 크게 숨을 들이켰다. 그는 얼른 등을 돌려 침대 끝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니, 이게 참. 말끝이 흐려졌지만 얼굴은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윤 여사님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건강하시네요, 박 선생님. 순간 명호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귓끝까지 붉어졌다. 그저 어설프게 이불을 움켜쥐며 숨만 몰아쉴 뿐이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둘은 여전히 시니어 클럽에서 같은 조로 일하며 하루를 보냈고 가끔은 마트 앞에서 또 가끔은 집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며 시간을 채워갔다. 예전처럼 혼자 집안에 틀어박혀 적적함만 곱씹던 나날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명호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지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윤 여사님도 마찬가지였다. 혼자서 텅 빈 집을 지키며 맞던 밤 대신 내일 또 얼굴을 본다는 작은 기대감이 생겼다. 늦은 오후 함께 걸레질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 쉬던 명호가 문득 중얼거렸다. 여사님,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다른 사람 앞에선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사님 앞에만 서면 몸도 마음도 괜히 반응을 해버리니. 그는 얼굴을 붉히며 멋쩍게 웃었다. 윤 여사님은 놀라지도 흉보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래요. 괜히 박 선생님 앞에만 서면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이상하게 두근거려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왔던 외로움과 허전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우며 그렇게 나날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시니어 클럽 일은 어느새 그만두었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더 단단해졌다. 주말이면 나란히 시골로 내려가 작은 밭을 일구었다. 고추며 상추를 심고 흙 묻은 손을 마주보며 웃는 일상이 익숙해졌다. 때로는 근처 바닷가로 나가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으며 서로의 발자국을 확인했다. 예전엔 집안의 정막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던 명호의 하루에 이제는 여사님의 웃음소리가 자리 잡았다. 윤 여사님 역시 외롭던 저녁 밥상 대신 박 선생님의 수더분한 말소리를 곁에 두게 되었다. 둘은 더 이상 젊지 않았고 세월은 여전히 빠르게 흘렀지만 함께 늙어가는 길은 그 자체로 큰 위로이자 기쁨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흙내음과 바닷바람이 스며든 소박한 행복 속에서 오늘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고 있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연처럼 또 때로는 누군가의 손길에 이끌리듯 마음을 기대게 되는 사람이 나타나곤 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냐고 손살에 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지는 게 바로 함께할 누군가의 존재 아닐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명호 씨와 윤 여사님의 이야기는 그런 작은 인연 하나가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니어 클럽이라는 아주 평범한 공간에서 시작된 인연이 결국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함께 늙어가는 반려로 이어진 거죠. 두 분의 삶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시골밭에 나가 흙 묻은 손으로 고추 모종을 심고 때로는 바닷가를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나누는 것뿐이죠. 하지만 그런 소박한 일상들이 모여서 젊은 시절 못지않게 빛나는 지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서 혹은 동네 어딘가에서 이 두 분처럼 서로에게 천천히 기대며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게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 나이를 이유로 혹은 주저함을 이유로 당신 마음속 설렘을 꾹 누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존재니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